여러분, 저는 소위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기세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기세싸움이냐라고 봤을 때 출제위원과 나의 기세싸움입니다. 말 그대로 출제위원이 나에게 뭘 묻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간파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문제는 맞출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출제위원이 문제를 냈는데 이걸 뭘 묻는지도 모르겠고 어쩌라는 말이냐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계산 문제든 내지는 서술형 문제든 간에 이 경우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맞출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출제위원이 무엇을 나에게 묻고 싶어서 이 문제를 던진 건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간파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거는 꼭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게임하고 한번 대입시켜 얘기를 해보자면 게임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컴퓨터 게임 뭘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제 90년도 후반에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90년도 후반 그리고 2000년도까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여전히 매니아층이 남아 있어서 하는 게임 중에 뭐가 있냐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얼마 전에 연휴였죠. 정말 40대 중반을 달리는 우리 남편도요. 여전히 스타크래프트 켜놓고 게임하고 이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그 게임들을 또 참관을 쳐다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추억의 게임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남자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게임방 가서 의도하지 않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해보면 보통 이런 거죠. 초반에 내가 어떤 전략을 구사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률이 달라집니다. 그럼 뭐 초반에 마린이나 저글링을 왕창 뽑아갖고서 초반에 그냥 어택을 한다. 내지는 공격수와 수비수를 적당히 자원육해갖고서 배치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전열이 갖춰졌을 때 공격한다. 내지는 나는 공격단 필요 없다. 수비를 왕창 해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뭔가 체력이 다 소진될 때까지 기다려 간다면 등등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초반에 무슨 전략을 세웠던 간에 나는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상대방의 전략이 보이지 않으면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기캐라고 치트키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어디에서 지금 처음 광물을 캐기 시작해서 어떤 전략으로 시작하려고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실은 그게 보이는 치트키를 쓰면요. 제가 봤을 때는 쭉 경험해본 바로는 백발백중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즉 상대방의 전략 내지는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인다면 결국 승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한 단계를 또 뛰어넘어서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봤다 하더라도요. 여기서는 이제 경험치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런 전략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부분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여러 전투를 치러봤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경험을 해봤어야만 가능한 얘기더라고요. 그러니 많이 게임을 안 해보거나 내지는 보통 이제 게임 하는 사람들은 지것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게임도 참관해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학습이 좀 돼야만 그랬을 때 각각에 대한 전략들이 펼쳐져 가면서 완벽한 승률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땡뚱맞게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게임 얘기를 왜 하냐 갑자기 하고 싶게 근데 대입해서 보자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게 기세싸움이다라고 했던 게 결국 냉정하게 보면 출제위원이 나에게 묻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내가 얼마나 빨리 간파했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치트키를 사용하듯이 출제위원이 어떤 문제를 냈는데 내가 출제위원 이거 묻는 거지? 알아 라고 해서 만약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맞출 확률이 높아지고요. 다만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록 내가 그 전략을 간파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뭘 묻는지를 간파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경험치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느냐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봤다면 그 문제는 맞출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애시당초 뭘 묻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순간 당연히 승률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요. 보통 나한테 상담하러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가장 실수하시는 분이 어떤 거냐면 자기는 예를 들어서 기출을 5회독을 했대. 근데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못 풀겠대.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험에서는요.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그대로 나오지는 않고 조금씩의 응용이 들어갈 텐데 그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는요. 결국 그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내 것을 소화가 안 됐다는 걸 의미해요. 즉 내가 나중에 출제위원과의 기세싸움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치. 그럼 경험치를 늘리기 위해서 오해독을 했다 한들 오해독하는 과정에 그냥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풀기만 했던 거지 그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내지는 그 문제가 나에게 무엇을 묻는지에 해당하는 전략을 간파하지 않은 채로 문제를 풀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마다 지금 계속 문제풀이 지금 진행하시는 중이잖아요. 풀 때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려야 되는지, 지금 이 문제가 나에게 뭘 묻고자 하는 건지를 구조적으로 놓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치트키를 사용해서 지금 각각에 대한 상대방의 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출제원이 나에게 뭘 묻는지, 이 문제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풀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오류가 그냥 많이 풀면 되나 봐, 이러시면 안 돼요. 영혼이 빠진 채로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출제위원과의 기세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률을 잡고 승리하는 방법은 각각에 대한 문제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그 해당하는 해법 등에 해당하는 것들도 말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 때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돼서 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금부터는 막 무한해독을 해 가실 텐데, 영혼 없는 무한해독은 오히려 독이다. 왜? 나는 공부를 차라리 안 해갖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거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5회독씩이나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을 때는요, 행여 내가 내년에 다시 준비한다 하더라도 방황하게 되거든요. 했는데도 안 되라고 하는 뼈아픈, 쉽게 말하면 좌절감이 마음속에 남아요. 차라리 안 했으면 하면 될 거다라는 희망이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방법상 잘못된 부분인 거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게, 다시 한번 시험이라고 하는 건 기세 싸움인데 결국 출제원이 나에게 묻고자 하는 그 부분을 내가 빨리 간파를 하고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내가 캐치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요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시험이라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여러분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문제를 대할 때 이 문제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완벽하게 먼저 간파를 하시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한해독을 해가면서 빨리빨리, 기름칠이 돼 있어야 빨리빨리 빠져나오거든요. 빨리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학습해 가시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내용들 쭉 마음속에다가 새겨 가시고 우리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모든 내용들을 반복해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해 가시기 바랍니다.